새벽 공기가 산속 골짜기를 스며들며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차가운 수풀 속 온도는 피부를 스치며 스산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등산 동호회 4인방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슬에 젖은 나뭇잎들이 발길에 스쳐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이는 주변의 어색한 정적을 깼다. 순애는 등산로 중반쯤 올랐을 때 배낭끈을 다시 조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산 공기는 평소 도시에서 느끼던 답답함과 권태를 순간적으로 씻어내는 듯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애는 몰랐다. 이 두근거림이 일종의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지난 모임에서 느꼈던 미묘한 긴장과 설렘의 흔적이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하게 출렁였고, 오늘 다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인연과 상황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뒤섞이며 그녀의 심장을 조금씩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스스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조여오는지, 왜 숨이 조금 더 가빠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순애는 이 어색함을 애써 무시한 채 앞으로 나갈 뿐이었다. 뒤에서 걸어오는 무룡은 산길에서의 여유로운 대화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자연스럽게 순애에게 먼저 눈길이 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살짝 굽은 어깨선과 불규칙한 숨결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을 만들어냈다. 무룡은 자신이 왜 이렇게 순애의 존재에 신경 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매번 그녀와의 시선이 스치거나 말 한마디를 나누는 순간,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 뒤를 따라오던 정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어색함을 풀려 애썼지만, 눈빛 한쪽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순애에게 시선을 자주 던졌고, 그 미묘한 시선은 그녀에게 전달되어 다시 순애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정우 역시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당황스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긴장감이 내적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선과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세 사람 모두 감지하고 있었다. 미정은 뒤에서 자유롭게 산길을 걸으며 관찰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타인과 자신 사이의 심리적 긴장을 읽는데 능했고, 장난스러운 미소와 손짓 하나하나로 세 사람 사이의 공기를 미묘하게 조율했다. 미정은 고개를 돌리며 무심한 듯하지만, 순애와 정우가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받는 순간마다 속으로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긴장감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되어 세 사람의 심리적 흐름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켰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이들의 긴장감은 서서히 쌓여갔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걸음 속도, 몸짓, 시선 교환 하나하나가 암묵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느리게 하고 숨을 고르며 두근거림을 다스리려 했지만, 매 순간 정우와 눈이 마주치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룡은 이를 감지하며 마음 한켠에서 불편한 질투와 혼란을 느꼈고, 미정은 그런 두 사람의 심리를 읽으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유지했다. 산길 전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뒤덮인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우르릉 쾅 소리와 함께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들이 나뭇잎들 위로 후두두둑 떨어지며 나는 소리는 마치 이들 물이 내게 심장 소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 같았다. 빗소리는 네 사람의 발걸음과 가쁜 숨소리 또한 겹쳐지며 평소에는 느낄 수 없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물기 가득한 산길이라 걷는 속도들이 더뎌지는 걸 이용이라도 한 듯 순애와 정우는 자연스럽게 뒤로 처졌다. 서로의 움직임과 체온이 더욱 가까워지며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순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의식하게 만들었다. 정우는 숨을 내쉬며 팔을 내밀었다. 순애 씨, 제 손 잡으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빗방울이 맺힌 서로의 손끝이 닿는 순간 순애의 심장은 순간 멈춘 듯했고, 이전에 느낀 적 없었던 금지된 설렘이 그녀를 압도했다.
순애의 디딤발이 어긋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그녀의 상의가 들리며 허리에 맨살이 잠시 드러났다. 그것을 본 정호는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긴장과 기대, 죄책감이 뒤엉켜 온몸을 타고 흐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요동쳤다. 그 짧은 접촉 하나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정호 또한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다. 조금 떨어진 채 이를 지켜보던 무룡은 심장이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질투와 혼란이 뒤섞인 머릿속은 순간 어지러웠고 불안감이 치밀어 올라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어려웠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순애와 정호 사이로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그의 의지를 흔들었다. 무룡이 순애에게 느꼈던 설렘은 점차 사그라들고 설렘이 사라진 그 여백은 짜증으로 채워져 갔다. 한편 뒤에서 두 사람을 관찰하던 미정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 자유롭지만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며 세 사람 사이의 심리를 미묘하게 교란하고 있었다. 손짓과 발걸음, 작은 미소 하나까지 계산한 듯한 그녀의 행동은 두 사람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사실 미정은 저 삼각관계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저 그들을 지켜보며 밀고 당기기를 도와주며 순간순간 세 사람의 심리적 압박을 부채질했다. 순애는 무룡과 정호의 순결 사이에서 마음속 깊은 곳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순애의 마음은 점점 더 격렬하게 요동쳤다. 정호의 눈빛과 손길은 은밀하게 그녀의 내면을 파고들며 금지된 설렘과 긴장감을 한껏 증폭시켰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산길 위의 자연조차 그 긴장감을 방해할 수 없는 기운들이 조용히 그 순간을 감싸고 있었다. 하산 후 집으로 돌아온 순애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평온한 외관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다. 남편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조차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컵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조차 손끝을 타고 흐르는 긴장감 때문에 심장이 조이는 듯했고 마음속 금지된 설렘이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만 산길에서 느꼈던 전율과 충돌하며 내면 깊숙이 불안을 일으켰다. 평범한 소리와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속 전류를 자극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티나지 않게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금지된 감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마음속 긴장은 끊임없이 고조되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거실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남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는 순애의 눈빛과 손짓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감지했다. 커피를 내리는 손의 미세한 떨림, 머리를 다듬는 사소한 동작에서까지 이전과 다른 순애의 변화를 읽어내며 의구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요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산길에서 경험한 긴장과 금지된 설렘이 순애 가정의 일상마저 바꿔놓았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전류로 채우고 있었다. 순애는 의도치 않게 거실 한켠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이들을 의식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대화와 장난이 지금은 마음속 죄책감을 한층 자극했다. 사소한 말투, 눈빛, 심지어 손짓 하나에도 내적 긴장이 스며들어 산길에서 느낀 긴장과 설렘이 집안 공간과 맞부딪히며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 순간 순애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제어 불가능한 상태임을 깨달았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느낌이었다. 금지된 감정과 죄책감은 산길에서 집으로 이어졌고 평소라면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과 전류가 일상 속에 침투해 있었다. 그녀는 손끝에 닿는 컵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으며 심호흡을 했지만 마음속 설렘과 죄책감은 여전히 심장을 두드렸다. 남편은 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밖에서 이성 간의 접촉이 있었고
그것은 집안까지 확장되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다시 모임 날이 다가왔다. 순애는 산길 입구에 서서 배낭끈을 조정하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몸은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전에 느꼈던 전율과 금지된 설렘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바람의 냄새, 먼 산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자극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정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의 눈빛과 미소에는 전과 다르지 않은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는데 정호도 순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본 산길에서 느꼈던 묘한 긴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시 산행은 시작되었고 이번엔 두 사람은 더 과감해졌다. 두 사람은 시선이 마주치자 의도적으로 손을 맞잡고 당겨주는 일이 늘었고 둘은 이런 찌릿한 분위기를 즐겼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이 서로의 얼굴을 스치며 긴장감과 금지된 설렘은 최고조에 달했다. 무룡은 조금 떨어진 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간이 찡그려졌다. 질투와 혼란이 뒤섞인 마음은 그를 발걸음조차 옮기지 못하게 했다. 자신의 내적 흥분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 사이에서 무룡은 무력함을 느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은 순애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자리했다. 뒤에서 산길을 걷던 미정은 장난스러운 표정과 눈빛으로 또다시 이들의 긴장감을 조율했다. 어이 거기 두 사람, 뭐가 그리 끈적끈적해요? 미정의 말이 신경 쓰였는지 순애는 정호와 거리를 두며 산을 올랐다. 미정의 사소한 손짓과 발걸음 하나하나는 세 사람 사이의 공기를 미묘하게 흔들며 앞으로 이어질 심리적 변화를 예고했다. 산의 바람과 햇살,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까지도 미정의 관찰 속에서 세 사람의 긴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산 정상에서 잠시 멈춰 쉬는 동안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감정은 집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내 안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 순애의 정신 속 자아 둘이 서로 싸우는 순간이었지만 사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다. 하산을 시작하며 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등산 모임을 넘어 심리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금지된 설렘과 긴장은 서로를 압도하며 작은 시선 교환, 손끝의 스침, 숨결 하나하나가 마음속 전류를 만들어냈다. 앞으로의 모임마다 이 긴장은 반복적으로 흐르며 각자의 내면에서 폭발할 듯한 감정이 예고되었다. 순애의 마음은 집에서는 억누르겠지만 산길 위에서는 이미 자유로워졌고 이 전류는 계속해서 그녀와 정호, 무룡 두 사람을 연결하며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산길에서 느꼈던 금지된 설렘과 긴장은 점점 순애의 일상 속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집 안에서도 마음속 전류는 끊임없이 흐르며 남편과의 사소한 대화조차 긴장과 갈등을 일으켰다. 설거지를 하며 남편에게 말을 건네도 손끝에 닿는 컵의 차가운 감촉과 숨결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말이 끊겼다.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을 치거나 숙제를 부탁할 때조차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금지된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내적 긴장은 점점 겉으로 표출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말다툼과 시선의 충돌이 순애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남편의 눈빛은 점점 무심해지고 순애의 변화에 당황하며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녀가 보내는 화해 신호마저도 피하거나 외면했다. 가정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얼어붙었고 아이들은 부모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눈치채며 불안해했다. 순애는 죄책감과 설렘, 산길에서의 전류가 만들어낸 내적 균열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짜릿함을 끊는다는 건 쉽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다짐해도 현실 속에서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미정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관찰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미정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직간접적으로 모두 겪었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산길에서의 작은 시선과 손끝의 스침이 순애와 무룡, 정호 사이의 내적 전류를 만들어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앞으로 이어질 모임에서 그 전류가 더 큰 폭풍으로 번질지도 알고 있었다. 순애의 마음은 이미 산길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집안에서는 폭발 직전의 균열이 그녀와 가족 모두를 옥죄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탁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불붙었다.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순애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부부 사이의 침묵은 찬 공기처럼 방안을 가득 채웠다. 순애의 마음속 전류는 폭발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온기는 깨졌고 아이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저녁을 보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집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산길에 금지된 설렘, 집안의 균열과 죄책감, 폭발한 긴장은 서로 뒤엉키며 그녀의 내면을 폭풍처럼 요동치게 했다. 가정의 파탄은 잔인했다. 말없는 저녁 식탁, 서로 외면하는 눈빛, 아이들의 불안한 울음, 그리고 침묵 속에 쌓여가는 냉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산길에서 느낀 전류가 순애를 흥분시켰듯 현실의 전류는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후 순애의 일상은 회복 불가능한 균열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집을 떠나려 했고 아이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닫았다. 그녀가 아무리 사랑과 책임을 붙잡으려 발버둥쳐도 깨져버린 신뢰와 따뜻함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저녁 식탁 앞의 침묵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내면을 베어냈다. 산길에서 느꼈던 짜릿한 전류와 금지된 설렘은 이제 현실 속에서 집안을 파괴하는 폭탄으로 바뀌었고 그 충격은 순애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마음속 설렘과 죄책감, 그리고 후회가 뒤엉켜 끝없이 꼬리를 무는 고통으로 이어졌다. 등산 모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잠시 산길에서 공유했던 설렘은 현실 속에서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했다. 정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고 순애가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정호의 시선과 미소가 순간적으로 그녀를 흔들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내면을 구원하거나 현실에서의 외로움을 채워주진 않았다. 미정은 여전히 뒤에서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관찰하며 긴장감을 조율했지만 순애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현실을 바꿔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제 모임 속에서 순애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켰다. 순애는 이제 산길에서 느낀 짧은 전류조차 자신만의 내면에서만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집과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순간적 설렘조차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바닥난 신뢰와 깨진 관계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힘조차 잃었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고독과 절망이 폭발하며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러갔다. 그녀가 가정과 바꿨던 산길에서의 짜릿한 전류는 한낮 정전기 수준의 것이었다. 그때는 왜 천둥번개처럼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일까? 결국 순애는 갈 곳을 잃고 완전히 고립되었다. 산길의 설렘, 집안에서의 죄책감과 균열, 인간관계 속 배신과 냉정이 서로 얽히며 그녀의 마음을 잠식했다. 이제 그녀의 세계는 자신과 내면의 감정 속으로 축소되었고 외부와의 연결은 거의 끊겼다. 사람들의 웃음, 말, 따뜻한 시선이 있었던 자리마다 빈 공간만이 남아 그녀를 짓눌렀다. 희망과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끝없는 고독과 내면의 폭풍뿐이었다. 순애는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산길의 순간조차 현실을 바꾸지 못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마음속 설렘과 죄책감, 외로움과 절망이 뒤엉켜 폭풍처럼 요동쳤고 그녀는 이제 오직 자기 자신과 내면의 감정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집과 인간관계,
등산 모임 속의 인간들 모두 그녀에게서 멀어졌고 순애는 끝없는 고독과 고립 속에서 자신만의 호흡을 찾아야 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순애의 산길 중 짜릿함은 그저 한낱의 신기루였다.